저는 28대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총회장 남문기입니다. 사실 LA 한인회장을 거쳐서 미주 한인회 상봉회의소 연합회장, 그리고 세계 한인회 회장 대회의장, 해외 한민족 대표협의회 이렇게 쭉 거치고 오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그냥 인사드립니다. 지금은 아틀란타에서 왔고 총연합회 여성 회장 격려사로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애틀란타로 오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자,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에 미주 한인회 그 여성 수석 부회장이 하는 여성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여성회장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성회장 컨퍼런스가 여기서 열리게 된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여성회장 컨퍼런스가 애틀란타에서 열리게 된 이유가 있는지. 예, 그건 여성 수석회장하고 여성운영위원장이 알라바마 출신이기 때문에 종소리 회장님이 이 자리를 택했고, 보통은 시카고나 아틀란타가 행사로 이렇게 행사 지역으로 선정되는 것은 아마 여기가 중심에 가까운 대도시에 가깝다. 그러면 미주 각 지역에서 오는데 편리하지 않나 그런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꼭 10년 전에 총연 회장을 하셨을 때, 예. 그래서 다시 나오시게 되셨는데, 예. 꼭 다시 내가 해야 되겠다는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이유는 내가 다시 해야 되겠다는 이유는 굳이 이렇게 얘기하자면은 대한 스타로 이렇게 등장했다. 그 말이 무슨 말이고 하면은 제가 지난 10월 달에 간암 수술을 했었습니다. 간암 수술을 했었는데 그때 병원에 한인 회장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를 걱정을 많이 합니다. 특히 전직 한인 회장님들이 많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퇴원해서 병원에 있으면서도 많이 왔고, 그리고 이제 미국 들어와서 12월 13일 날인가 28명이 LA를 방문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을 굳히게 됩니다. 한인회 회장 시크했습니다. 사실은요. 할 거 다 했고, 꽃이라는 LA 한인회장 100만 대표 선거해가지고 했고, 제가 뉴스타 부동산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간도 없고 바쁘고, 몸도 아프고, 그런 와중에서도, 맡을 수밖에 없었던 그 입장은 아마, 우리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회원들이 아니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사명감을 갖고, 이런 거는 좀 너무 이렇게 크고,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를 다시 세워야 되겠다. 이 찌그러진 8년 동안 이렇게 잘못된 미주 총연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사실 단체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알고 있고, 미주 총연의 역할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고, 750만 명의 해외 동포 대표자의 한 사람으로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8년간 찌그러졌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미주총연이 네. 그만두시고 난 다음부터가 2011년부터 그랬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11년도 6월 30일 날 넘겨주고 바로 터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주 총연 회장이라 그래서 이렇게 제가 요번에도 강의를 하거나 특강을 하면서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친구라 해서 믿어주면 안 되고, 잘한다 해서 믿어주면 안 되고, 미주 총연 총회장이라는 게 사실 750만 해외 동포의 대표자의 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해외 동포 750만 원의 권익 신장을 할 수 있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미주에 있는 해외 동포, 우리 미주 동포를 잘 살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미국하고 한국하고 정치적 신장력을 높이고, 그러면서 그 정치인들의 결속력을 높여주고, 그러면서 또한
많은 한인들이 미국에 가 살면은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아마 총회장의 생각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반듯하고 비즈니스도 잘 하는 게 좋습니다. 누가 이렇게 예산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럼 자기 돈으로 끌고 나가고 자기 개인의 그 인맥에 의해서 모금을 해서 기금을 마련해야 되는 이런 총연입니다. 그러나 그 역할이라는 게 너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인회장을 하면서 현지인 총영사 그러면은 저는 사실 참정권과 복수국적을 책을 쓴 사람입니다. 참정권과 복수국적에 대해서 이분론법에 의해서 그걸 왜 가져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걸 왜 가져라 하는 사람은 사실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한국 정부하고 우리가 복수국적을 가져옴으로 인해서 오히려 대한민국이 더 발전되고 또 해외 동포도 훨씬 더 나아지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편협한 생각으로 인해서 복수국적을 왜 하냐, 왜 미국에 살면서 한국에 참정을 하냐, 이런 건 아마 단견으로 보기 때문에 아마 미주총연 총회장의 그 역할이라는 게 중요하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던 체제로 봐서는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남 회장님이 나오셔서 내가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좀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말의 어폐가 사실 있는데 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보다가 저는 사실 해결사로 나왔다고 봐줘도 됩니다. 저는 지금도 해결만 되면은 anytime 국민이 원하면 들어갑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고 하면은 몇 명이라도 남문교 회장님 이렇게 해서 다 붙였으니까 들어가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저는 사실 알다시피 제 나이가 1953년 7월 20일생입니다. 양력으로. 자, 지금 한국 나이도 67입니다. 제가 할 거 다 했습니다. 그 자리도 다 거쳤고, 그리고 제가 사실 비즈니스도 대기업에 속한다기보다가 그 정도 큽니다. 1000명 정도 되면 크고, 그 역할을 제가 이렇게 지도 편달 해야 되는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렇게 사양할 수가 있습니다. 더 좋은 사람이라기보다가 그를 뜻하면은 제가 사실 이 과정을 겪어오면서 많은 분들한테 내가 돈을 얼마 정도 썼을 때 네가 할래? 또 어떤 얼마 썼을 때 또 당신이 하면 어때? 뭐 이러면서 사실 다른 분을 자꾸 잡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입장에서도 당신이 아니면 안 돼. 너 아니면 안 돼.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거는 영광의 자리라기보다가 해결사의 자리라고 봐주는 게 좋고 너무 중요하고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또 뛰어들었다고 봐주면 됩니다. 어제 법적 소송 절차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쪽에서도 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다시. 법적 소송. 예. 지금 법적인 절차를 말씀하셨었잖아요. 예. 그래서 어제 다른 그쪽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뭐 어떻게 지금 진짜 실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지금 법적으로 가야 되는 건지. 그쪽에서 절대 법적 소송 못 합니다. 못할 수밖에 없는 게, 그건 확실히 합법적 소송 하라고 해도 됩니다. 왜냐면은, 저는 법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상태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메일 하나하나 보낼 때, 카톡을 하나하나 보낼 때 소송을 준비하고 보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동산을 하기 때문에 법 소송하고 너무 친밀하게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저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전부 다 거짓말이고, 예를 들면, 오케이, 남무기 너 왜 지난번에 회계보고가 그래서 회계보고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너 제명당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등록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 등록했는 그 자체가 테이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메일로 해도 되냐? 예, 해도 되니까는 왔죠. 당연하게. 우리가 어디 바보입니까? 제가 LA 한인회장 그냥 했는 거 아니고, 제가 대학교 때 학생회장을 했습니다. 제가 학생회장 그냥 딴 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법적으로 단계적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저쪽에서 왜 5만 불 가지고 아직도 안 주는데요? 제 같으면요, 남의 돈 금방 줍니다. 돌려줍니다. 그거 왜 가지고 있는데요? 자, 뭐 이렇게 저렇게 그 이 얘기 한다는 자체가 전부 변명 내지
정말 쓰잘데기 없는 이 얘기입니다. 지금도 법적인 것은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좀 나중에 저희가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필요는 없고. 예.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바로 그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자, 법적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쪽에는 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정회원을 제가 쉽게 말해서 12월 13일 날 모였을 때, 나서라. 해줘야 된다. 그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나섰게. 바로 제가 전부 다 등록하세요 하면서, 등록해야 투표권이 있습니다 하면서 제가 카톡하고 이메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등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했는 말이 등록을 해야 투표할 수 있고 당신들이 등록을 해줘야만이 이 총련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12월 31일입니다. 그리고 그때도 제가 했는 말이 12월 31일 지나면은 정회원이 발표가 될 겁니다. 그 잠깐 얘기하면은 제가 지금 7월 1일 날 시작하고 정회원이 제가 볼 때는 한 140명 정도까지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일요일 날 114명까지 됐어요. 100명만 되면은 확실하게 회의가 성립되고 정권에 의해서 됩니다. 지금 140명 내지 150명이면은 제가 볼 때는 요번 주말 다음 주말까지 갔다면 150명 정도 되겠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염려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사를 하면 사실은 항상 제가 앞에서 찍게 하고 들어오면서 명단에 사인을 다 받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고 하면 100명 이상이 되고 그걸 소송에 준비한다고 해도 됩니다. 자, 정회원 발표를 끝까지 안 했습니다. 제가 제 서류를 안 받는다고 했을 때 그 카톡에 뭐라고 했나 하면은 그러면은 상대방이 좋은 사람만 200명을 골려서 내한테 한 달 시간만 주고 4번 정견 발표를 하게 해주면은 any time, any place, any 그 상관이 없다. 근데 anybody 상관이 없다고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 양보했고 그거는 지금은 우리 이쪽에서 반대를 하더라고요. 쟤는요 사실 지금도 정의원 가지고 붙죠 당연하게. 이게요 선거를 해야 힘이 생기고 선거를 해야 명물이 생기고 선거를 해줘야 우리 회원들 전체가 이렇게 따를 수 있는 게 됩니다. 선거를 가지고 부정을 하거나 부정해도 이기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 거기 붙어갖고 그분들이 예를 들면 공명선거 한다, 보통선거 한다, 비밀선거 한다, 쟤는 그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거를 하면 제가 이긴다고 쟤는 자부를 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왜냐면은 선거인 딱 갖다 놓고 딱 하고 난 후에 누구 찍어서 결론 내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자리가 지금 이렇게 싸우면 안 됩니다. 이게 남보마 미안하고 사실 부끄럽고 웬만하면은 줍니다. 왜 안 주겠습니까? 그 자리 하라고 하죠. 그런데 그 집단 쉽게 말해서 백그라운드 둘러싸고 있는 사람 자체들이 제가 볼 때는 불량하다고 이미 기자회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해결 안 됩니다. 법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이 몇 년 가든 상관없습니다. 해결합니다. 돈이 얼마든지 상관없습니다. 제가 해결합니다. 제가 안 하면 해결할 사람은 없습니다. 예전에도 법적으로 몇 번 해결됐었었죠. 그 청년이 해서 몇 번,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 제가 찾아보니까 최근에 김재건 회장하고 이경순 회장에서 법적으로 해결이 됐었어요. 근데 뭐 또 그 사이에 또 뭐 대내 회장, 대외 회장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합의하셔가지고 또 두 명이 회장을 하시고 그건 정권에 없습니다. 그건 정관은 그건 불법적인 거고요. 근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법을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쪽이랑 만나서 이렇게 좀 법은 원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자꾸 이 얘기한다고 이 얘기하면 안 되고 법은 법입니다. 법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고 판사가 지금 뉴욕에서 김민선 회장이 민승기 회장을 상대로 해서 똑같은 사건에 그렇게 민승기 회장이 자기가 선관위를 뽑고 그 선관위에 의해서 기각당하고 등록이 거부당하고 그리고 난 후에 김민선 회장이 수를 했고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판례가 생긴 거예요. 지금의 여러분, 총련의 그 사건은 P라는 변호사가 있는데, 자, A하고 B하고 붙어가지고 A가 이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A하고 이 사람하고 붙어가지고 또 이 사람을 이기고, 그러니까 피고의 대표됐다가 원고의 대표됐다가 또 피고의 됐다가 이러면서 혼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는 conflict of interest로 돼가지고 제가 볼 때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더 강한 사람을 지금 찾았습니다. 찾아서 지금 끝까지 갑니다. 제가 이거 하는 말은 적당히 저도 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하는 거고.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남해당에서는 박균희 회장 체제가 위법이라는 게 정확히 지금 좀 추상적으로 말씀을 해주는데, 구체적으로 극적 체제가 위반했다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자, 첫째, 박균희라는 사람은 우선 제가 먼저 양해를 구할게요. 제가 박균희 회장 자체를 비난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조목조목 제가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김재곤 회장하고 둘이가 타협해서 회장 체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말 한마디고, 어떻게 그게 둘이가 해가지고 니 해라 내 해라 해가지고 할 수도 없고, 근데 법원에서 그러면은 네가 해라 하면서 그 당시에 김재곤 회장의 개인 사정에 의해서 사고를 당했나 봐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최 페르슨이에요, 변호사가. 그래서 박균희 회장이 이겼고, 이긴 게 아니고 박균희 회장 체제를 하세요. 저는 그 당시 이쪽으로 돌려야 됩니다. 여기 더 잘 알기 신문에 때문에. 있었던 사람이니까요. 수석부 회장이었어요. 예, 수석부 회장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재원 총회장님이 회장을 하고, 그랬는데 두 분이 워싱턴 DC에서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공동회장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총회를 LA에서 다시 열었어요. 그리고 총회를 열었는데, 총회에서 공동회장을 한다고 했는데 이걸 찬반을 우리가 해가지고 그게 기각됐어요. 반대됐어요. 그래서 공동회장 체제는 무산이 됐어요. 근데 공동회장을 했을 때 그 합의문에 그 법정에서 둘이 합의해서 추후에 결정을 해서 보고를 해라. 그래서 우리는 불법으로 이게 정관에 없는 것이고, 또 이 총회에서 이것을 승인을 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무산됐다고 우리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계속 두 체제가 이렇게 대립되어 오다가 김재권 총회장이 이제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김재권 총회장이 사임을 했어요. 사임을 하고 이제 제가 그 대표의 수석부 회장으로서 이제 대표자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명함은 그 전 26대 얘기고, 그 명함을 깜빡 못 가져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오다가, 지금 이제 어차피 이 일이 이 지경이 돼서, 박근혜 회장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쪽도 이제 다시 회장을 뽑아야 되고, 근데 그 전으로 이게 우리가 돌아갑니다. 그 전으로 돌아가면 26대로 돌아가서 왜 박균희 회장이 탄생됐는가를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도 대충 아시겠지만은 제가 다시 한번 리프레시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박균희 회장이 탄생됐냐면, 그 당시 26대에서 박균희 회장하고 김재권 총회장하고 박균희 회장은 총회장과 이사장 관계에 있었어요. 이사장과 총회장 관계에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이제 임기가 26대가 다 끝나서 제가 선관위로 이제 발탁이 돼서 이제 워싱턴 DC에서 등록을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김재권 총회장도 등록 서류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그 박균희 총회장도 등록서를 가져왔는데 그때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뭐 서류를 이 돈을 다시 돌려달라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일단 접수를 해라. 접수를 하고 이게 타당 이게 합법 이게 충분치 않으면 우리가 통보를 하겠다. 보완하라는 기간도 주고 근데 등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 아무튼 그 새벽 4시까지 날이 흐르게 새더라고요. 가지고 새벽 4시까지 토론을 하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연기를 했어요. 가지고 다시 재공고를 했어요. 가지고 LA JJ 그랜드 호텔에서 등록하기로 했는데 그날도 역시 박준희 회장이 왔고 김재건 총회장이 서류를 가져왔는데 결국엔 박준희 회장이 등록을 안 했어요. 그래서 김재건 총회장이 등록을 해서 총회장이 된 거예요. 27대. 그죠? 그럼 누가 회장입니까? 김재건 총회장이 회장 아닙니까? 그러면 이 법이 참 묘한 게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100명을 모여서 총회를 해가지고 선거를 해서 총회장을 뽑는다는 그런 법이 있다고 해도 그 이사장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선거를 이 양반은 원래 선거에 자신이 없었던 것인가 그런 건 모르겠어요. 당연히 경선에 나와서 붙어서 회장이 하고 싶으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지는 않았어요. 100명을 어떻게든지 모여가지고 100명 모였다. 이게 지금 회원이다. 그럼 우리가 회원이 누군지도 몰라요. 우리는 회원 명단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회원은 100명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와서 돈 내고 했나 봐요. 근데 그건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건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박경희 회장이 탄생된 거 여러분도 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억지춘향으로 양쪽이 왔다고 그 사람들 박경희 회장도 회장이다 이거요. 아니 아틀란타 한인회가 30년 40년 지속되는 한인회가 있는데 누가 한인회장 하고 싶다고 해서 하다가 나올라도 안 되게 생기니까 딴 데 하나 차릴 수 있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답변은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본론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그 뒷배경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저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제 28대 청년회장 선거 때 예. 우리 남문기 이제 그때는 이제 후보시죠. 예. 남문기 후보께서 일단은 선관위에 등록을 하셨잖아요. 했어요. 예. 예. 잠깐만. 예. 등록 안 했어요. 아니 그 법적인 용어가 등록이 아니고 서류를 제출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후보 등록을 하셨잖아요. 예, 제출해. 서류 제출해. 왜냐면 그 후보 등록 거기에 사인도 하셨고 그때 그렇게 서류 제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홀송회장. 사인을 같이 해서 후보 등록을 하셨더라고요. 예,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이 후보자가 선거 시행세칙을 위반할 시라든가 아니면 후보 탈락이 됐을 때 공탁금은 반환이 안 된다. 그게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어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게 서류 제출을 하고 등록 필증을 받은 게 아니고 서류 제출을 했어요. 서류 제출을 했고 거기에 제출자가 여기에 또 정의이세요. 서류 제출을 하고 거기서 이 얘기를 했어요. 서류 제출을 해가지고 서류에 무슨 하자가 있으면 돈 준다. 이 얘기를 했어요. 녹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 당시에 전부 다 녹화가 다 돼 있습니다. 이메일로 다 해도 되나 해도 된다 해가지고 다 돼. 그런데 유진철이라는 사람 자체가 기자회견을 쭉 보세요. 첫째 기자회견, 둘째 기자회견, 셋째 말 다 틀리세요. 말이 안 맞는 소리세요. 아까 내가 여기에 그건 그렇고 여기에 보충을 한 게 하면은 자기들 둘이 계약서를 썼나 봐요. 네가 하다가 관두고 난 6개월만 하면 두겠다. 그 자체가 불법이세요. 그거 법에 가면은요, 그것만 딱, 그 제출 서류만 딱 가지고, 그건 말도 안 되고. 그 다음, 잠깐만, 한마디만 더. 질문이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후보 등록을 하신 거 아니면 서류만 제출한 거예요? 서류만 제출한 거예요. 등록을 안 아니, 등록 안 했죠. 당연하게 안 했죠. 등록 필증을 내가 받았어요, 안 받았지? 그 등록의 개념은 저희가 서류를 제출했잖아요. 그럼 서류를 제출했으면은 거기 등록 선관위원들이 필증을 등록 필증을 알아야 된다. 근데 저희는 등록 필증 자체를 받지 못했어요. 등록 필증을 주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그때 등록을 이유가- 하러 왔는데 주지 않았던 건 자, 첫째 이유가, 잠깐만. 첫째 이유가 탈락시키려고 노력, 아예 안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세요. 혹시, 이 성함이 어떻게 되죠? 좀 서승권이라고 서승근, 예, 혹시 저쪽에
저쪽 쪽에 편을 들면요. 아니, 내가 부탁 안, 자, 아니, 그냥 내가 이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여기는 기자들이니까. 여기는 혹시, 기자들이니까. 아니, 내가 그 느낌이 있거든요. 언론이니까. 혹시 지금, 제가 그걸 봤으니까 궁금해서 여쭤본 아니, 오케이. 거예요. 내한테 친하는 게 훨씬 더 나세요. 미래도 있고, 아무도 없어요. 그 개털이 내가 이 얘기 하잖아. 자, 처음부터 등록을 안 시키려고 했어요. 왜냐? 처음부터 지는 게임이 이건 줄 알았어요. 내가 일부러 60명인데 나는 정회원을 모릅니다. 정회원이 누군지. 정회원을 줘야 내가 60명을 받을 수 있잖아요. 맞죠? 돈 200명을 200불씩 냈잖아. 그럼 정회원이 명단을 가지고 있잖아. 아니 상식적으로 이야기해서 나는 지금 정회원 발표했어요. 돈을 받았으면 정회원을 발표를 해줘야죠. 돈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60명을 받아야 등록이 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냐 딱 이랬더니 이쪽에서 서류를 100몇 명이 내한테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보더니 이건 안 되는데 하면서 자기들은 서류도 이름 명단을 발표도 안 한 상태에서 내가 100몇 장 받았다는 소문이 도니까는 금방 그 서류는 못 씁니다. 서류를 다시 만듭니다. 해가지고 그 밑에다가 똑같은 서류에다가 선관위원장 유진철 요 한 줄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뿌리니까 몇 장이 완독하면 제가 알기로 180장이 왔어요. 근데 내가 제출할 때 몇 장 제출했는지 아세요? 61장 제출했어요. 왜냐? 다 자를 것 같아갖고. 몇 명 자르나 싶어서 내가 61명을 제출했어요. 그랬더니 몇 명이 불합격을 껐는지 아세요? 28명을 껐어요. 28명 전부 다 정회원이세요. 돈 낸 사람이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거 담당 책임자들이 그러고 나면 몇 장을 보내놓고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80장 정도를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고 우리 기자님 한번 보세요. 내가 나오는 날, 등록하는 그날 저녁도 선관위하고 밥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이거 뭐 오프도 레코드하는데 상관없어요. 거기에 이민희 회장 아세요? 이민희 회장 아시죠? 알죠? 거기에 민병진이라는 분 지금 80 넘으셨어요. 그 선관위원이에요. 박성국이 80 넘으셨어요. 그 전부 다 이민희 사람들이세요. 자, 그럼 거기에 간사가 브랜뉴예요. 1년도 안 된, 2년도 안 된 이광엽이가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가 난 그렇게 썩은 줄 몰랐어요. 내가 그 카톡을 계속 보내면서 법적으로 방어하는 걸 내가 선관위 위원장님, 관사님, 요런 경우는 쏘를 당합니다. 요런 경우는 쏘를 당합니다. 내가 그거 다 가르쳐주면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러고 당신은 대한민국의 간성, 육군사관학교입니다. 육군사관학교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집니다. 선관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카톡에 다 써가지고 보냈었어요. 그런데 그 뭐합니까? 제가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유진철이는 미래도 없어요. 우리 같이 미래에 있으면요, 거기에 선관위 정말 똑바로 해줘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 내가 몇 분 물었는지 아세요? 여기 헬렌장 옵니다. 헬렌장하고 유진철이랑 친했어요. 헬렌장 회장님 한번 물어보세요. 저 진짜 돈 붙일락 하나 안 붙일락 하나? 내가 볼 때는 붙일락 하나. 나 한번 믿어보세요. 좀 보세요. 여기 있는 우리가 기자님, 우리가 그래도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여기에서 정상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제가 무슨 놈 여기에 통때가 이렇게 무슨 욕심이 있다고 여기 붙겠습니까? 한인 회장들이 얼마나 야근 사람들인데 쟤한테 붙어갖고 돈을 도네이션 요새 쏘한다 하면 1000불씩, 2000불씩, 500불씩, 300불씩 100명 이상이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제가 볼 때 우리 서 기자님이 좀 도와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제가 원래 질문을 드렸던 그 의도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남봉기 그 당시 후보께서 28대 후보 등록을 하러 가셨다는 거는 그 체제를 인정을 한다. 예. 맞아요. 제가 그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인정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면 언제까지 이 미주 청년을 이렇게 표류하게 만들 거냐? 에? 그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대당 붙자 너무 나고, 붙어서 한번 누가 이기는가 깨지는 것이고, 그래서 미주 청년을 다시 키워보자, 판을 키우자,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지, 거기가 뭐
법적으로 합법 이만큼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걸 따지면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대승적인 차원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오케이 인정. 어때 선관위도 너희들이 뽑아갖고 해봐라. 어? 그래가지고 이 만들어서 그럼 한번 붙어보자. 근데 정의원 이건 선거권자를 있는 사람을 발표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럼 국민학생도 제가 사실 오기 전에 유진철 회장님 통화를 했는데 뭐 돈은 승복하면 돌려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얼마나 승복도. 비겁한 얘기야. 승복이 뭐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그럴까? 본인 얼마나 자신이 그러고 없으면. 본인 돈 승복하면 승복하고 해결한 건 나는 문제고 신문에 자 돈을 안 돌려주실 건 아닌가 봐요. 제가 한마디 얘기할게요. 본인 문제가 그 제 아니라 돈인데 왜 그래요? 승복을 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불법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승복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건 모르겠고 아니 승복이면 우리는 승복을 정의는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명단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안 줬는데도 우리는 제출했어요. 근데 그쪽 얘기시라고요. 제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가 아니라. 자, 선거 그러니까 돈을 안 돌려주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서 기자님 나하고 동신데 무슨 서신지는 몰라도 이거 있어요. 달성서시 하나 뿌이지. 예? 달성서시. 아, 서신 다 한 형제간이 하나요. 분이에요. 뭐 그쪽으로 몰아가. 근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있어요. 예.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와서 이런 큰 소모전을 벌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 그리고 우리가 그만큼 나왔으면 이만큼 양심이라도 있으면 그래 그러면 경성이라도 붙고 그러면 정당하게 이 저기를 제출하고 그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 선관이랑 이렇게 금품 수수 정황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런 소문이 있던데. 그쪽 저기 집행부랑 선관이랑. 그러게 전부 거짓말.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 그렇게 자기네. 아니 그러니까 전부 다 그쪽에는 전부 거짓말. 나는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걸 그쪽 선관에 있다가 양심선언을 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래 거기에 돈을 뭐, 그거는 제가 이 얘기를 할게요. 전혀 허위라고. 자, 거기서는 그렇게 말하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아무 그 허위를 갖다가 와서 양심선언을 하겠어요?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자, 원인무효라는 게 김재권과 박준희가 네가 몇 개월 하고 해가지고 내가 니한테 줄게. 이 자체는 모든 것을 무효화시킬 수가 있고 아까도 이 얘기했듯이 서류를 이미 그 정의원 뭐 정관을 봐라 뭐 택도 없는 얘기하는 게 보통적이고 상식적이어야 돼요. 그러면은 선관위를 주면 저 정의원을 주면 되는데 정의원도 안 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180명 정도가 정의원이라고 저한테 가지고 왔고 그 제가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그 정회원비 소송 그 정회원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테니까는 그 non-profit organization에 상대로 해서 할 테니까는 내한테 그 사무총장으로부터 당신은 정회원입니다 하고 확인받은 사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카톡으로나 이메일로 사무총장이 안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2번 했는데도 대답도 안 했어요. 그거 해라 그러면서 그거 좀 줄 수 있습니까? 하는데 3일, 4일 만에 몇 명이 왔노 하면 50명이 왔습니다. 그 재판 가면은 그거 다 나오잖아요. 기록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정회원비 내고 자기가 정회원인지도 모르고 non-profit organization은 돈을 어디서 수입이 어떻게 내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잖아요. 이거 제가 이 얘기하잖아요. 저는 아무리 이렇게 이력이 더러워져도 지금은 괜찮아요. 할 수 없어. 그러고 제가 이 판에서 부동산 해가 32년을 끌고 왔습니다. 남문계가 누군지 이미 다 압니다. 한국이나 여기나 거짓말을 아무리 해도 다 알고. 자, 그래서 거기에 덧붙이면 아까 얘기했듯이 김민선 뉴욕 회장이 아예 변호사 그 파일까지 다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소를 해라. 그럼 내가 다 해줄게. 그 다음에 서희탁 변호사가 현직 한인 회장 모임에서 우리 여기 서 이사장님도 시카고 한인 회장 출신입니다. 서희탁 그 변호사도 현직 한인 회장에서 한 회원이 일어나서 정식으로 질문합니다. 변호사 맞습니까? 변호사 맞습니다.
근데 박균희 회장이 패소했다는데 패소 맞습니까? 패소 맞습니다. 변호사가 패소했다는데 시카고 그 변호사 방송사 박모 씨는 막 패소가 이렇게 하는데 변호사가 하는 말이 기각이라는 게 디스미스, 패소입니다. 기각이 아니라 디스미스. 디스미스가 그렇게 그게 소송을 해서 예. 소송을 건 사람이 디스미스 당하면 그 사람이 진 거예요. 예, 그거를 승소 패소로 두 개로 보면은 패소입니다. 아니 변호사가 어휘가 약간 저거 없어서 그런데 패소했습니다. 그게 정관 3장 19조 2항에 의해서 15년 동안 자격정지입니다. 변호사가 자기가 변호사 맞습니다 하고 했으면은 그걸 인정을 해주는 게 상식이잖아요. 뭐 방송하는 사람이 그건 아니고 이럴 이유는 없다 이 말이죠. 제 그게 김길남 씨의 그 형제하고 법적 문제 말씀. 그것도 졌고 그 시카고 한인을 상대해갖고 수했는 것도 졌다 이 말이에요. 아, 졌어요? 졌어요. 박균희 씨가 졌어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미주 총련 정관상 소송을 비영리단체 소송을 제기해서 진 사람은 15년간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게 돼 있죠. 자 서희탁 변호사가 자기가 나 변호사 맞습니다. 그런데 패소했습니다. 하면 그게 패소로 봐야지. 그걸 가지고 방송하고 무슨 사람들이 그건 패소가 아니고 디스미스트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 소송을 제기했는데 판사가 이거 잘못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사람한테 그거 잘못한 거 아니야. 그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면 그게 패소한 거죠. 그게 언제예요? 패소가 2017년인 같은데. 네, 17년 18년. 그럼 자체는 그분은 17년이야. 여기 비영리단체 선거에 나올 수 없다는 말씀이세요? 15년 동안 자격 정지야. 나올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왔죠? 미주 총련 정관. 아니 그 사람들 그 무시. 하나 더 해가지고 박균희 씨가 15년을 나올 수 없는 사람. 예. 나온 거 아닙니까? 예, 나온 예,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 얘기하잖아요. 법정에서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지. 아니 그 변호사가 패소했습니다. 그럼 패소인 줄 알지. 거기다가 막 방송사가 가가지고 카메라 들이대면서 그거 패소 아니란데 왜 패소로 가있기는 그 입 다물고 있으니까 패소 아니라고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얘기하는 거는 패소 맞습니다. 그리고 현직 회장단에서 박균희한테 선거해갖고 그 정식으로 공문서 날렸고 그 다음에 연합회장 8명이 전부 다 선거해갖고 이 얘기를 했고 그러면 선거를 해야죠. 이민희 회장이라는 분이 자 김길남, 신필령 난 잘 모릅니다. 김길령, 신필령, 이호영 그 다음에 최병건 그 다음에 김성리, 김영만, 남문기, 이정순, 김재권 다 만든 사람이세요. 그 사람이 아직도 만들려고 그래요. 예? 킹메이커예요? 예. 그분이 이제 나이가 90, 연세가 90. 제가 53년생인데 그 사람 33년생이세요. 제가 정식으로 기자회견에서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상대가 남문기입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인지는 이 영상을 잠깐 볼게요. 한 2분밖에 안 되니까요. 한번 보세요. 이게 현재 한인 회장 교회에서 서희탁 변호사예요. 네, 설득성 현직 그 시카고 한인 회장이고 그 당시. 그걸 다 보내드려야 되는. 네. 저기서 정식으로 질문하고 정식으로 폐쇄했습니다 하고 얘기해요. 디스미스였다고. 예. 그렇게 하신다고? 그냥 디스미스였다고 이제. 예. 그렇지. 디스미스다지. 아니 변호사가 패소했다고 공부도 안 한 사람들이 패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그 성관이한테 어필을 했는데도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 성관에서 계속 줬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세요. 예, 보내주시고 끝나고 제가 보내드려요. 그러고 녹화를 우리가 성관위에 서 기자님 성관위에 우리가 등록할 때 그 녹화된 거를 또 보내드릴게요. 전부 다 이렇게 번역된 걸로 해가지고 다 보내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면은 그 서면은 저기 뭐야 서 기자님 한 가지만요. 쟤는 사실 한인의 총연이 하도 이렇게 잘못 가니까는 이렇게 신경을 이렇게 안 쓰려고 노력을 되게 했습니다. 왜냐면은 유진철이가 어떤 사람이고 하면은 내가 총회장일 때 와가지고 무릎 꿇고 딱 와가지고 무릎 꿇고 울어요. 유진철이는 그래 잘 웁니다. 이민희도 그래 잘 웁니다. 잘 울어요. 총회장님 한 번만 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당선 딱 되자마자 그 다음날 문 열고 딱 들어와서 남회장 이런 사람이에요. 그게 가능합니까? 인간의 탈을 쓰고? 불가능하죠. 당연하죠. 사실이시죠. 아니.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미래가 있으면은 우리 대한민국 해외 동포의 미래를 조금만 생각한다면은 그렇게 가상적으로는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리고 죄를 저기 보세요. 자, 5월 28일 날 유진철이하고 그 김재권 유진철이가 선거를 합니다. 그런데 114표로 차이로 김재권이가 이깁니다. 제가 내려오니까는 저는 항상 비서를 4명 내지 5명을 데리고 다닙니다. 그런데 내려오니까는 뭐 부정이라고 하면서 해요. 그래서 제가 옆에가 이래 보니까는 제가 볼 때는 부정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 이민희 씨한테 가가지고 제가 했는 말이 회장님 그 증거서를 잘 가지고 경찰로 가십시오. 자, 선관위원장님 가서 당선 공표하십시오. 이랬습니다. 이러더니 은병군 회장이 막 쫓아와가지고 야 뭐 이러면 소리 지르면서 저한테 이렇게 공갈 협박 같은 걸 했는데 내가 은 회장 딱 불렀어요. 은 회장 당신 태권도 사범 맞지? 태권도 사범은 지고 난 후에 와가지고 상대방이 칼 들었니 뭐 들었니 하는 거 아니야. 졌어. 그랬더니 이강일이라고 해병대가 왔어. 내가 했는 말이 해병대는 지만 지는 거지 그렇게 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고 내가 공표를 했습니다. 공표를 하고 저기 LA로 가서 그날 이제 서 기자님 하나 내가 이제 회계보고에 대해서 이 얘기를 드릴게요. 쟤는 100만 불 가까이 줬습니다. 그런데 쟤는 직원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그럼 쟤는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전부 다 비자 카드 내지 체크로 쓰지 캐시는 거기 없습니다. 다 보고를 해가지고 이제 점심 먹고 회계 보고를 하는데 점심 먹고 회계 보고할 때까지 회계 보고자가 완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점심 먹고 딱 있는데 인사하고 자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하고 회계 보고자 나오라고 하기를 회계 보고 안 왔습니다. 그럼 내가 어떡하라고요? 김영일 씨 말씀은 내가 아니 내 자리에 참석 안 하신 분. 그 김영일 씨입니까? 이 맞습니다. 안 왔대. 그래서 내가 천바디가 우리 비서들한테 비행기표 안 줬냐? 이랬더니 비행기표를 안 줬대요. 전화해서 여보세요. 당신은 회계보고자가 안 오면 어떻게? 이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 와이프가 아파갖고 그 이머전시로 병원에 갔는데 이래요. 그거 다 들었어요. 그것도 전부 다. 그러면은 당신이 여기서 이 얘기나 좀 해. 변명이나 해. 하는데 막 떠든 사람이 그 누구냐 하면은 윤영수입니다. 윤영수하고 남문계의 관계는 예? 윤리위원장. 그 개떡나 그 윤리위원장이 인지도 몰랐어요. 내가 할 때인데 그놈이 윤리위원장일 또 몰랐어요. 그 새끼는 내가 이 얘기할게요. 한 분은 KBS 운전한다, KBS 타도한다 하면서 와가지고 나는 몰랐어요. 나를 불렀습니다. 내가 딱 앉았는데 윤리위원장 내 녹음 다 됩니다. 아니 그거 딱 앉았는데 오늘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KBS 사장을 타도를 한대. 근데 왜 KBS 사장을 타도하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방송통신협회 미주 회장이래. 그래요. 아니 꽈함에서 와가지고 뭐 그런 걸 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여기 옆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일어서면서 했는 말이 회장님 총연회장이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쟤는 여기 LA에 있고 KBS 사장하고 싸우는 거 남 보면 별 눈도 안 좋고 쟤는 나갈랍니다. 했더니 이 새끼 저 새끼 그만 원래 욕 잘합니다. 오만 욕을 다 하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내가 귀에 대놓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쌍욕 귀에 대놓고 다 했어요. 진짜 귀에 대놓고 다 했어요. 그때 금방 잘못했다고 막 이렇게 빌어요. 그 원한이 있는 사람이세요. 이거는 그러고 난 후에 거기서 이 얘기해서 내가 마이크 들고 있다가 했는 말이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방법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지금 보고 못 합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거기 의결된 게 그러면은 당선된 회장한테 보고를 하세요. 그렇다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6월 4일 날 한국을 갑니다. 오자마자 내가 김재권이한테 다 줬어요. 그냥 하라고 연습하고 김재권 회장이 내 이사장이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다 줬어. 다 주고 6월 4일 날 내가 한국을 갑니다. 그래서 6월 8일 날 한국 도착해서 6월 7일 그러니까 6월 4일 날 밤에 갔다 이기네. 그러니까 6월 6일 날 도착했고 6월 7일 날 내가 중국을 들어가고 6월 8일 날 뭘 하는 날짜 다 정해 한번 확인해 보세요. 6월 8일 날 내가 해외 한민족 대표자 협의회 총회를 하려고 중국을 갑니다. 거기서 6월 8일 날 9일 날인가 최강도 회장이 나한테 오더니 야 유진철이가 기자 인터뷰를 한다. 뭔데? 그랬더니 김재고가 돈 주다가 그 밑에 책상 밑에 놓고 녹음을 다 했다. 내가 그랬어요. 녹음이 중요한 이게요. 돈 주는 건 나빠요. 돈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인간 중에 제일 쓰레기 같은 인간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큰 사람들, 대한민국의 큰 사람들 밑에 갖다 놓고 녹음한 놈이에요. 아 정말 치사한 놈이야. 그걸 어떻게 인간이라고 다시 봅니까? 나 그다음부터 그 놈을 다시는 안 본 놈이요. 얼마나 시비를 내놓고 하면 따라다니고 나 그러고 난 후에 보세요. 그러고 서 기자님 잘 들어야 돼요. 그러고 난 후에 내가 거기서 중국에서 하는데 나는 김재권 회장이 자살할까봐 그 성관이가 다 있어갖고 막 그 김재권 회장 자꾸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면서 선거를 다시 해줄까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민희 회장이 오더니 사정하면서 임시총회를 해둘래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임시총회를 그 편지를 다 보냈어요. 6월 30일 임시총회를 시작합니다. 6월 30일 날 임시총회를 하면은 첫째 내 결산 보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가 보고했는데도 시비할까봐 겁이 나갖고 6월 30일 날 임시총회를 할 때 제가 제일 먼저 결산 보고를 해버립니다. 수고했다고 박수 치고 일어나갖고 첫째 임시총회 개최해준 놈이 남문기입니다. 배반이죠. 그러면 안 되죠. 두 번째 거기서 내가 결선 보고 다 했어요. 세 번째 거기서 내가 유진철을 불러놓고 103명 모아놓고 어떻게 총회장을 뽑냐 하지 마라. 부탁이다 하지 마라. 했는데 막 거기서 발의하는 그건 전부 다 유진철이 편이니까는 지금 저한테 와 있는 사람이 전부 유진철이 그 해 총회에 나왔던 사람이세요. 그날 내가 뭐라고 하나 하면은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는 나는 의사봉을 못 잡겠다. 총회장을 뽑으면 나는 못한다. 그리고 나는 나간다 그러면서 방망이를 던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총회를 해가지고 유진철을 뽑은 겁니다. 자, 그리고 유진철을 뽑았는데 거기서 뭐 자기들이 뭐 한다 이랬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러고 제가 거기서 회계보고 이미 다 결산 다 끝났는데 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수를 했습니다. 수를 했는데 이거는 진짜 비쌉니다. 제가 거기 김길영이가 8월 20일 날 연합회장 취임을 하는데 오락회 갔습니다. 그때 총회기를 좀 갖다 놓으려고 해가지고 총회기를 가지고 갔어요. 우리 비서가. 아침에 일어나서 총회기를 다 가지고 사진 찍자 해가지고 뭐 아무 사진 찍으니까는 사진 딱 찍었는데 여기 있는 헬렌장 압니다. 여기 나 그 얘기 안 했습니다. 한 번도. 헬렌장이 강성균과 연합뉴스한테 우리 인수인계 했습니다 하면서 깃발 인수인계 했습니다 하면 그걸 줘버렸어. 그러니까 그날 오후에 그 강기자가 나한테는 회장님 저기 유진철한테 인수인계 했다면서 웬 인수인계는? 이랬더니 아니 사진 와가지고 이미 연합뉴스로 나갔습니다. 그래. 할 말이 없어갖고요. 그냥 오케이 그러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뭐가 있었노 하면은 제가 워싱턴 DC에 그 한국에서 아파트 가져온 물건을 팔기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아파트 물건 팔러 갔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다 거짓말하고 내가 안 간다 그러고 했는데 어떻게 내가 도착하는 걸 알고 거기에서 그 다음 날이 재판인데 그걸 알고 이쪽 변호사가 최 페더슨이 내한테 묻기를 인수인계했습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다시 물어요. 인수인계했습니까? 내가 네 했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총회를 위해서, 총연을 위해서 했는데, 그래서 유진철이가 이겼습니다. 유진철이는요, 내한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요, 진짜 하나님한테 죄받아요. 어떻게 지를 위해서라기보다가 가장 이렇게 도와준 사람한테 칼을 갖다 대놓고 밑에 대놓고, 그러고 서 기자님, 그놈이 1년 동안 나를 괴롭혔습니다. 인수인계를 4번이나 했습니다. 아니 그 총회에서 이미 왜 그런지 아세요? 이놈이 2012년도 선거 있는 걸 알아요. 2012년도 계속 떠들면서 괴롭히고 거기다가 투서까지 하고 결국은 2012년도 남문기 국회의원 저거는 그냥 물 건너 갑니다. 그 물 건너 갔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살았는데 그의 암수들을 했습니다, 제가. 자, 이거는 전부 여담인데, 그 정도로, 미래도 없고, 악랄하고, 그리고 이거를 웬만하면은 제가 안 나섭니다. 그 말이 10명, 20명, 30명, 50명만 와가지고 해달라 해도 안 나섭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100명, 200명 이렇게 되니까는 다, 제가 이렇게, 이거라도 정리해가지고, 이제 가야 되겠다. 내가 모두 국회의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도, 그 외가, LA 사람들 전부 그 외가 하면서도 부동산은 결국은 뉴스타에 맡기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내가 욕을 그렇게 얻어먹어도,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해서 했습니다. 먼저 마무리 좀 하고요. 한번 지금 끝까지 가신다는데, 네? 현재 끝까지 간다는 것이 어떻게 법적인 거 갖다가 전문적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소통을 하면서 하나라도 가는 방법론은 여기까지. 네, 법적으로 합니다. 소통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서 기자님한테 얘기했듯이 중간에 서신 분들이 생각해 보이기는 네가 나쁘다, 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중간에 서신 사람들이 해주면 고맙고, 그 외에는 왜냐면 정의는 살아있는 거고, 이거는 불법이고 한 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제가 거기 박균희를 누가 소개했노 하면은 박균희를 소개한 사람이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 회장했고, 그 대구 사람이고, 그 다음에 평민당에서 국회의원 했던 박상희 씨입니다. 요번에 내가 3월 9일날 도착했는데 3월 9일날 저녁에 전화 왔습니다. 남회장 왔다면서, 3월 10일날, 그래, 그 다음날 아침 먹을래? 그럼 박균희 때문에 그래요? 이랬더니 대답을 안 해. 그럼 박균희에 대해서 다 알고 오세요 하면서 내가 박균희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줬어요. 그래서 내가 박균희가 맨날 자기 형님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박상희 그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 회장이, 박상희 회장이 내한테 처음 데리고 왔을 때도 기억도 못하고, 두 번째 왔을 때도 기억도 못하고, 세 번째 서머셋에서 봤을 때도 기억도 못하고, 네 번째 봤을 때도 나는 기억을 못했습니다. 왜냐면 박균희라는 사람을, 박상희 회장이 내한테 시카고 번영회장 했다 그래서 LA는 번영회장이 있습니다. LA는 번영회장 출신의 한인회장은 안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했고, 나는 건대 후배라 해가지고 나는 건국대학교에 다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늦게 안 다니고 최고위 과정인가 다니고, 나는 지금 박균희가 무슨 고등학교 나는 인천 선인 졸업했다고 이 얘기를 몇 번 했고, 나는 건대 졸업한 줄 세계가 다 압니다. 한국 사람 다 압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박균희가 어느 고등학교 졸업했는지도 모르고 어느 대학 졸업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뭐 하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고, 그래서 내가 박상희 박상희 박 의원, 그래서 박 회장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박균희하고 친척됩니까? 아니요. 그러면 둘이가 이름이 가있겠네. 우리 형님 이름은 박상하입니다. 박상하 체육회 이렇게 농구회 회장인가, 그분이 바로 한 달 전에
그러니까 2월 달인가 1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내한테 우리 형님 돌아가셨다 하면서 카톡이 와서, 아, 여기는 박상자 돌림이지. 내가 그러고, 박상이나.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 다 하는 게 우리 서 기자님 듣고 중간에 서주면 제일 고마워요. 자, 내가 물었습니다. 박균이 어때?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에 나가면서 박균이 어려워. 경제적으로 어려워. 내 말을 웬만하면 들을 거야. 그 얘기까지 해줬어요. 그게 뭐 생활에 도움 될지 안 될지, 기사에 도움 뭐 될지, 그거는 안 쓰는 게 더 낫고, 왜냐면은, 근데 그 정도로 박상희 회장이 이 얘기했고, 박상희 회장은 제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1년 선배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물어봤던 거고, 지금 내가 이 얘기하는 거는 박균이라는 사람은요, 엄청 지금 당하고 있는 거세요. 왜냐면 여기 돈 뜯기고 저기 돈 뜯기고, 김진태가 왔을 때, 유진철이가 LA 와서 기자회견한다 해서 제가 첫 마디가, 절마는 다니면서 자꾸 이 얘기를 해야 돈을 뜯기 때문에 왔다 그랬어요. 그건 김진태 때문에 왔지 기자회견하러 온 게 아니고, 거기서 기자회견을 했을 때는 또 말이 다 틀려요. 앞에 했던 기자회견하고 다 틀립니다. 그래서 박균이는, 나는 박균이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워할 이유도 없고, 내가 박균이하고 그냥 동생같이 이렇게 보고 댕겼는 거지, 그걸 뭐 이렇게 미움이 아니고, 그 박균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 있겠습니까? 제가 정말입니다. 제가 이민희 누군지 잘 압니다. 나도 이민희 회장한테 예를 들면은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갖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바친 사람이고, 좋을 때도 바치고, 뭐 나쁠 때도 바치고, 그냥 조용한 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바치고, 그리고 그 박균이도 얼마 줬다 하는 거 이미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워싱턴에서 자기가 총회했다는 거, 그 워싱턴에서 총회 다 했다는 최 페더슨한테 서류를 전부 가짜로 만들어가 다 제출했다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 이름이 성이 뭐지? 홍씨야. 예. 그 양심선언 다 했는 거 테이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풀기가, 제가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풀지 말라고. 왜냐면은, 그거를 풀면은 사람들 또 치사해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선관위 다른 사람 한 사람이 또 자기 하겠다 그랬는데, 제가 좀 두고 보자. 그것 또 하면 뭐 하냐. 그랬는데, 그 변호사 편지들이요, 다 가고, 이제 도착하고 하면은 선관위가 자기 죄가 뭔지 압니다. 제가 이 얘기 하잖아요. 유진철이가 와가지고 사고 치고 다니는 거 전부 책임을 누가 져야 되나 하면은 박균이가 져야 됩니다. 그게 법입니다. 제가 명예의 돈이 얼마나 겁나는지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유진철이가, 박균이가 와가지고 LA 와가지고 쫙 윤영수하고 이민이 쫙 앉아가지고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그거 남문기한테 힘이 아주 크리티컬한 명예의 돈입니다. 왜냐, 남문기 아픈 사람입니다. 거기 와서 그 사람들이 이 얘기 하기를, 그건 소문입니다. 여기 와서 기자회견 해야 남문기 가람이 더해서 죽는다. 두 번째, 여기 와서 기자회견 해야 남문기 뉴스타가 망한다. 그런데 딱 시간 맞아 떨어져 갖고 남문기가 가남이 재발했습니다. 그게 그분들이 아마 거기까지는 안 예, 돼요. 거기까지는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여기 아틀란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유진철 회장에 대해서는 잘 아시리라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두말할 필요도 없고, 그건 나중에 법정에 가서 얘기할 얘기고, 굳이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제 마음이 그렇고, 맞춥시다. 대충 여기 시간 정직하게 살고 가장 부지런하고 근면성실하게 살기를 바래요. 저는 한인 회장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양아치같이 처음부터 사기치려고 있는 사람, 이게요, 유진철이 참 찍어봐가지고 한국 가가지고 그 한나라당 다니면서 막 연설한 거 두 가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같은 동료로서, 같은 인간으로서, 같이 해외 동포로서 그거 보면은 울분을. 자, 남문기입니다. 지금 아틀란타 우리 그 동포 여러분 자주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지만 바빠서 못 왔고, 해외 동포 생활을 한다는 게 그리 쉽지도 않고, 여기에 있는 한인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인회라는 게 권익신장과
꼭 있어야 될 단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미국에서 오신 게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또 애들 학교 보내려고 왔습니다. 애들 학교 보내는 것보다가 더 중요한 게 우리 부모님들 정말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틀란타가 더더욱 발전해서 미국에서 첫 번째 손꼽히는 정말 좋은 도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